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네, 처음에 이 제안을 받고, 뜻있는, 왜 뜻깊은 일인 것 같아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오늘 딱 대학원 그 수업 같은 규모로 적당하게 모여서 좋습니다. 조금 전에 뭐 제가 좀 미리 들어와서 우리 이 전체 이거 모임을 총괄하시는 선생님하고, 황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제가 그냥 귀동냥을 해서 뭐 말씀 나누는 거 들어서 말 잘 들었고요. 이 책은 사실 좀 어렵다는 표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용어나 이런 거, 특히 생물학은 워낙 다양한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용어가 이제 좀 많고, 사실, 그러니까 물리 전공자 계신데, 물리학 같은 경우는 챕터 1을 배우고 공식을 딱 하면은 그걸 응용을 해서 2장, 3장 계속 적용을 해서 문제 풀어나가면 딱 해결이 되는데, 생물학은 1장을 읽거나 2장을 읽거나 3장을 읽거나 별 차이가 없다. 다 똑같다. 다 외우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물리학의 모든 공식이나 그런 거를 매번 증명해서 하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공식은 그것도 암기를 하죠. 네. 화학도 기본적으로 주기율표는 다 암기하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생물학도 기본 개념과 몇 개의 용어는 암기지만 결국 전체 맥락은 그거를 하나로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물학은 외우는 거다, 어렵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게 기본 개념을 물리학에서 공식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개념이 있다. 그걸만 이해해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쓰면서 사실 이 책은 출판사의 쓸모 시리즈라는 것 자체가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섭외를 받고 할 때 이 출판사가 지향하는 바가 기본 교양서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걸 원하더라고요. 왜? 이 책의 쓸모의 독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교양 수준을 좀 넘어 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달라. 제가 사실 이거 쓰면서 편집자랑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울 텐데. 근데 편집자가 읽어보고 아니라는 거야.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거를 더 좋아하십니다. 요즘 독자들은 선을 조금 더 넘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우선 제가 책 제목이 생물학의 쓸모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물학의 쓸모. 이거 어디다 쓸 거냐. 요즘에는 연구를 해도 항상 기대 효과. 그 결과를 뭐에 써먹을 거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쓸모를 이렇게 생각할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 이제 PCI라는 거는 전 국민이 아는 그런 기술이 돼버렸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DNA 증폭하는 거. 그 시험관에서 DNA 증폭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원하는 DNA 갖다가 증폭하려면은 DNA를 증폭하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DNA는 이중 나선 두 가닥이니까 이걸 증폭하려면 먼저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해야 되는데 세포 안에서는 이거를 분리하는 효소 따로 있고 합성하는 효소 따로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시험관에 그렇게 못하고 시험관에서는 이걸 분리할 때 어떻게 분리하느냐? 온도를 올려서 띄워버린다고요. 온도를 올리면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그건 이 두 DNA 가닥이 화학 결합이기 때문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좋다. 문제는 그러면 수정관 하나에다가 효소랑 다 넣어놨는데 이거 열가해버리면 효소가 다 망가져 버리잖아. 반응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60년대부터 사람 미생물학자들이 뭘 했냐면은 이 온 도처에 어떤 미생물이 있나 알아보러 다니면서 핫스프링, 온천, 옐로우스톤 이런 핫스프링이 뜨거운데 끓는 물, 100도 이런 데 가서 야 여기도 생물이 살 수 있을까? 이 핫스프링이 뭐 이게 황계에서 나오고 이렇게 척박 환경에 생물이 살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봤어. 봤더니 어 많이 살아. 이 뜨거운데 이 미생물이 살아요. 야 이거 신기하네. 그게 70년대 백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야 그럼 얘 어떻게 사냐? 뭐 새로운 게 있냐? 얘는 특별한 효소가 있냐? 봤더니 얘는 효소가 굉장히 온도에 안정하더라는 거죠. 야, 이거 신기하네. 어? 그렇게 발전을 해 왔어요. 그러다가 80년대에 와서 책에도 써놨지만 뮬러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노벨상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야, 저거면 이거 시험관에서
DNA 증폭할 수 있겠다. 왜? 저 세균은 뜨거운 데 사는 애고 효소가 안정하다고 하니 저 세균들은 90도에는 잘 자라고 얘네들은 70도, 60도 되면 얼어 죽어버리기 때문에 추워서 야, 저 효소를 쓰자. 그래서 그거 갖다가 만든 게 PCR 기술 개발한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그 뜨거운 데 사는 세균을 발견하는 목적이 어디에 써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죠. 아, 저기도 생물이 살아? 궁금해서 했던 거예요. 사네? 어떻게 살지? 효소가 안정성이 있네? 그러다가 뒤에 와서 사람이, 야, 이거 쓸모가 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이 책에 나와 있는 쓸모는 제가 최대한 최근에 있는 쓸모지만 완전히 미안합니다. 목이 잠겨서. 완전히 지금 상용화된 기술보다는 앞, 지금 막 상용화 되려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가능성 있는 기술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쓸모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가요. 야, 이거 필요한데 뭐가 있을까? 아이디어거든요. 야, 저거 이용하면 이거 되겠는데? 그래서 쓸모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루이 파스테르라는 미생물학자죠. 유명한 사람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루이 파스테르 하면 주로 그 유럽 회사가 있어서 요구르트를 떠올리는데 루이 파스테르는 근대 미생물학의 아버지고요. 업적이 대단히 많아요. 먼저 그 대표적으로 발효가 화학 반응이 아닌 효모에 의한 생물학 반응인가 밝혀냈고, 백신도 최초로 개발했고, 뭐 엄청난 업적이 많은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19세기 후반 있죠. 1860년대 이럴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기초과학 또는 순수과학, 기초과학이라 응용과학 따위는 없다. 오로지 과학이 있고, 그리고 과학의 응용이 있을 뿐이다. 어떤가요? 예, 과학이 있어요. 과학은 왜 하느냐? 일단 궁금해서, 호기심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 저거를 응용할 수가 있겠어. 같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생물학에서 쓸모에서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런 거죠.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쓸모가 있어요. 근데 그 쓸모를 발견하는 거는 오히려 이 실제로 이 연구에 깊이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바깥에서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이 더 잘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생물학의 시대다, 바이오의 시대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도 이게 이 생물학 지식이 중요한 게 물론 연구한 사람들, 이게 이 책의 쓸모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생물학 전공을 한다. 예, 좋아요. 그런 사람들 딱 좋죠. 미리 한번 쭉 보고 하는데 난 전공은 안 한다. 근데 조금 어렵다.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처음에 머릿말 들어가는 말하고 읽다가 어려운 거 다 넘어갔어요. 근데 매 챕터 끝에 쓸모 개념을 넣는 게 있어요. 현재 이런 게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다. 그건 다음에 읽어보시고 중간에 용어 어려운 건 넘어가세요. 아까 가장 어려운 게 호흡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사실 호흡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불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우리의 체온이죠. 불나니까 따뜻하지. 그렇잖아요. 더 열심히 하면 더 따뜻해지지만 이제 체온 조절을 하니까 세포에서 불이 나고 있다고. 반응은 똑같은 거야. 불 나는 거는 한 번에 타버리는 거고 우리 몸에서는 그게 단계적으로 조금 타면서 에너지를 뽑아 쓰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불이 꺼져요. 우리도 산소가 없으면 생을 다하죠. 똑같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면은 이산화탄소와 순기가 나가요. 자동차 배기가스 부릉부릉 겨울철에 할 때 나오는 거 수증기예요. 거기 들어가면 가솔린인데 왜 수증기가 나와? 왜? 똑같아. 들어간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몸에서 불이 천천히 조금씩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불타는 사람, 뭐 불타는 생명, 이거는 단순히 문학적인 은유가 아니다.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예, 우리 불타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불타는 사랑이고. 이 책을 내가 보면 앞에 할 때 유미의 세포, 잠깐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러면. 이 유미의 세포들은 내가 이거 왜 했냐면,
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넘어서면서 갑자기 비대면이 됐잖아요. 모든 강의 다 줌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전에는 이제 난 드라마 같은 걸 잘 보지 않았는데, 왜? 나는 그 왜 잘 안 보냐면 난 그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좋아하지만 이거 1회 보고 또 일주일 있다가 나 그런 거는 나 잘 못 기다리겠어. 근데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하는 거 많이 있으니까 하다 보는데, 어, 드라마 제목이 유미의 세포들이야. 그 세포들? 생물 드라마인가? 하고 봤어요. 봤더니 이게 그게 아니라 달달한 그 청춘의 사랑 얘기인데 재밌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미의 생각을 세포로 표현해서 뭐 프라임 세포가 나오고 뭐 유미의 감정을 해서 모든 세포들이 유미의 행복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아주 거기고 그거 뭐죠? 캐릭터들도 재밌게 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이건 감성 파괴인데 야 저거는 결국 저기서 말하는 유미의 세포는 저거 뇌세포를 얘기하는 건데 뇌세포 저거 작동하지 않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야 그러면 정말 프라임 세포라는 게 있을까? 우리 몸에 정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거는 과학을 떠나서 한번 있다고 쳐보자. 그래. 유미의 세포들 중에서 진짜 프라임 세포가 있다고 쳐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말한 유미의 세포들의 정체는 이런 세포들이에요. 유미의 세포의 정체는 뇌의 세포고 뇌는 이런 신경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뇌를 이루는 신경세포는 세포 중에서는 늦게 발견됐어요. 왜? 모양이 좀 특이하잖아. 가지가 많으니까 가지도 얽히고, 길게 끈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아줄 같아. 축삭이라고 부르고, 그때 또 가지가 또 하나 있어. 이게 신경세포, 영어로 뉴런이라는 건데, 이게 모여있는 게 뇌거든요. 이게 모여있는 게 우리 척수고, 그러면 이 어떻게 그 전기 신호인데 이게 전기줄이에요. 쭉 와서 신호가 오면 둘이 만나는데 이게 붙지는 않아. 거기서 각각 간극이 있어. 그걸 이제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신호가 딱 오면 거기서 뭐가 딱 터지냐면 그 신호에 맞게 신경 전달 물질이 딱 나와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보통 뭐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도 말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다른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요 부위에서만 나오는 거고 호르몬은 온몸을 다 도는 거고 좀 달라요. 어찌 됐든 요렇게 해서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냐에 따라서 감정이 조절되고 막 그러는 건데 여기서는 내가 그 프라임 세포를 찾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 아, 이게 생물학적 프라임 세포 될 수 있겠다. 어떤 거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지금 나이만큼을 빼면 우린 다 이런 상태였어요, 한때. 수정란이었어요. 하나의 세포였어요. 하나의 세포. 맨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 수정란이 한 10개월에서 안 되는 정도, 어머니 뱃속에서 한 그 10개월 정도 만에 예쁜 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속도, 그 정확도. 그리고 잠깐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서 계속 분열을 해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책상될 때까지. 그런데 이 세포 분열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아. 채세포 분열하고.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 채세포 분열은 세포가 얼마만 커진 다음에 반으로 잘라지는 건데, 이 수정란은 세포는 커지지 않는데, 수정란은 원래 세포 하나니까, 세포는 커지지 않는데 계속 분열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정란이 분열하니까 그걸 우리가 난할이라고 불러요. 난할이라고. 근데 계속 분열을 하니까 끼는 안 늘어나는데 계속 분열을 하니까 여기 표면이 아주 조그맣게 막 나눠지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마치 모처럼 보이느냐 상실은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뽕나무 상자 오디 열매가 이렇게 돼 있거든. 주름 많이 져 있고 뽕나무 열매실 뽕나무 열매가 모양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상태를 지나서 자궁에 착상이 될 때에는 이게 안에가 공처럼 펴요. 세포들이 다 밖으로 오면서 안에는 공처럼 펴. 그래서 그게 포배라고 그래. 딱 붙어요. 착상이 돼. 그게 한 일주일쯤 걸려요. 그래서 왜 시험관하게 인공수정을 하면 수정을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배양을 한 다음에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럼, 그리고 포배가 되고, 이제 안으로 세포가 있는 그 세포들, 그러니까 속동기 세포라고 그러는데, 이때까지는 모든 세포는 뭐든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배아줄기 세포야.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뭘로 접어드느냐? 그 다음 시기에는 이 포배가 안으로 접히면서 이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 이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세포의 운명이 결정돼요. 이제는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딱 운명이 결정돼요. 그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무엇인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만능성은 사라지고 딱 운명이 정해져. 너는 간이 되라,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뭐가 되라. 운 좋게 생식세포로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라도 없지만 다른 세포가 되면 그냥 개체와 함께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유명한 그런 그 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예, 그 유명해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 몰라. 지금이 나쁜 순간인지 좋은 순간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 나도 굉장히 공감했어요. 뭐 이거 보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조금 좌절하고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공감했다고 그러는데 나 공감했어 사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게 조금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뭔가 좀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그 아픈 기억들이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오늘날 나를 있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생물학적인 말로 바꾸면 저런 말이 있어요. 저거는 영국의 유명한 발생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순간은 출생도, 결혼도, 사망도 아닌 바로 낭배 형성이다. 자, 앞에 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낭배 형성. 왜? 낭배가 되기 전까지 모든 세포는 다 꿈이 있었어. 모든 일이 할 수 있었어. 근데 낭배가 되는 순간 운명이 정해지죠. 원래 생물학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발사학도 굉장히 생물학 파트에서 어려운 거예요. 자, 내가 좀 전달하는 개념 보죠. 우리는 하나의 수정란에서 출발했어요. 그게 분열을 막 했어요. 분열하면서 모든 세포는 뭐든지 될 수 있었어. 그러다가 낭백이라는 걸 접하면서부터는 운명이 정해졌어. 그러니까 세포 차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이냐? 바로 낭배 형성기라는 거지. 내가 이런 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낭배 얘기를 지났죠. 그런데 육체적인 낭배긴 지났지만 정신적인 낭배 형성기는 아직 가질 수 있어. 나도 가질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철없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나는 낭배기를 생각을 해. 나는 뭐 하고 싶어. 나는 꿈이 있어. 아직 나는 할 게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체를 이루는 세포 가운데 딱 하나 세포가 있어요. 만능성을 잃지 않은 거. 남자는 없어요. 여자한테만 있어요. 그게 바로 난자예요. 왜? 보세요. 아까 수정할 때 난자는 수정되는 순간 수정란이 되면서 어떻게 됐죠? 저보다 불화가 끝난 세포 아니야. 딱 되면서 다시 모든 게 될 수 있는 수정란에서 분화가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난자에는 다시 시계를 되돌리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 무언가 물질이 난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면 이게 세 가지가 있죠.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는 우리 뭐 이 조혈모 세포라든지 근데 성체줄기세포는 특정 조직, 특정 세포로밖에 분화가 안 되죠. 배아줄기세포는 뭐든지 부화가 될 수 있고. 근데 배아줄기세포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윤리 문제가 걸려 있죠.
또 하나 나온 게 노벨상 받은 거죠. 역분화세포. 우리 세포를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주는 거. 크게 세 가지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즘에 광고도 꽤 많이 나오고 이 배아줄기세포가 실제 사람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는데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거든요.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안정성이 담보가 안 돼서 그래. 이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화가 되고 딱 돼야 되는데 혹시 하다가 이게 잘못돼서 뭐 캔서로 간다든지 이런 큰일이잖아. 먼저 안정성 담보가 문제거든.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실제 현황을 알기 위해서 이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과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책에 보면은 41쪽에 써놨는데 그분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주를 봐라 이거야. 화성을 간다고 그러고 뭐 이제 미국에서는 한 5년 이내에 5년만 있으면은 우주인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 3년 걸릴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 가는데도 생물학의 쓸모가 필요해. 왜? 3년 동안 우천 타고 가려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아까 오줌 전기 얘기 나왔잖아요. 실제로 오줌 전기 연구를 제일 먼저 한 건 나사예요. 왜? 우주인이 가는데 그거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해야 되거든. 물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거기도 쓸모가 발달할 수 있고 3년 동안 가려면은 음식을 다 싣고 갈 수가 없어. 3년 저 어떻게 싣고 가? 가면서 뭔가를 또 거기서 키워야 돼. 식물을 못 키우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영양분 얻을 수 있는 이스트 같은 거는 키우면서 가야 돼. 그걸 먹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생물학의 쓸모가 있는데 다시 우리 말로 돌아와서 실제로 그런 연구에 비하면은 지금 줄기세포 연구는 우주 연구에 비해서 상당히 역사가 짧거든요. 그리고 들어간 이 재원이나 연구 인력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뭐냐면 자기는 한 5년 본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투자만 되면 5년만 있으면은 이제 실제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배아줄기 세포가 이제 율림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 말씀은 배아줄기 세포의 문제는 결국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왜? 지금 우리가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기술을 갖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시험관 아기 기술은 부, 불임 부부한테 또는 난임 부부한테 행복을 주는 훌륭한 의료 기술로 지금 돼 있어요. 그게 처음 개발돼서 1976년 영국에서 됐는데, 그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에 첫 시험관 아이가 탄생을 했고, 자, 보세요.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시험관악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그분은 조심스럽게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조금 전에 내가 이거 인공수정 얘기했는데, 보통 시험관악기를 하려면은요, 배아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실험을 여러 개 시켜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키워서 책상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개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착상을 쓸 수가 있어요. 착상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만 했다가 떨어지면 실패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험관하게 가게 되면은 다둥이가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착상하는 배아 수보다 더 많은 배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공했어, 이제. 시험관 아기가. 근데 남아있는 배아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파괴해야죠. 파괴해서 파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그렇게 해서 파괴하는 거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논의가 필요한 거다.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됐을 때는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물학의 쓸모, 왜 이게 생물학이 연구하는 사람만의 몫이 아니냐. 아까 우리 황 선생께서 그 읽어주면서 과학은 기술이 있어야 발전하는데 기술만으로는 문제가 있다. 왜?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비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파트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상부 전공하셨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런 논의에 참여하려면, 제대로 된 의견을 내려면 개념을 알아야죠. 그리고 이게 법, 윤리, 심지어 종교, 모든 게 걸린 문제인데, 아니, 이 개념을 알고선 얘기를 해야 뭐, 내의가 되지.
전혀 개념을 모르고 딱 고정관념으로 그건 안 돼. 그건 우리가 안 되는 거야 하고 딱 하면은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물학의 제대로 된 쓸모, 이걸 그거를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본 개념은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쓸모를 발굴해서 실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책을 하나 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짧게 하나 꼭 전하고 싶은 얘기도 생물학의 쓸모는 무궁무진하다. 근데 이거는 이 IT 기술과 달라서, 여기 아까 소프트웨어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IT 기술, 예를 들어 핸드폰이다 뭐 이런 거는 개발했는데,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해하고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량 폐기하면 돼요. 근데 이 생물학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거라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만약에 대상이 그게 뭐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고등항생물 내지는 인간 세포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얘가 달라지죠. 그래서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은 발전해. 근데 아직 이게 비전이 못 따라가. 근데 이 비전은 생물학, 영문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 몫이에요. 아까 내가 말했죠? 쓸모에 대한 아이디어는 오히려 한 발짝 밖에서 봤을 때 더 잘 보인다. 요 하나 얘기만 하고 제 미 토크를 마칠게요. 저기 엘리베이터를 타면 요즘은 버튼을 한 번 누르고 잘못 누르면 한 번 더 누르면 꺼지잖아요. 그거 누가 아이디어가 누구냐?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초등학교에 가는 아이디어래요. 이 녀석이 장난꾸러기여서 엘리베이터 타면 잘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 거지. 그때 얘가 울면서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막힌 아이디어죠. 네, 바로 이거예요. 생물학에서 뭐, 이렇게 아주 엉뚱해 보이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쓸 수 없나요? 얘기 되죠. 예, 아까도 약간 저 황 선생님께서 그 얘기 하더구만요. 이 조류 이런 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 거냐? 예, 실현은 가능해요. 단, 뭐가 문제가 걸리느냐? 경제성. 경제성이 좀 걸리죠. 지금 다른 게 많은데 이게 경제성이 걸리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앞으로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경제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거를 우리가 어, 감수하더라도 기술 해야 되는 거겠죠. 일단 이 쓸모에 대한 책에 대한 일반 배경은 저한테 준 시간 15분이니까 15분 딱 맞춰 했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